네,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주가 반등할지에 대한 어떤 논쟁이 뜨겁습니다. 4월 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는 백악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향후의 경제 침체에 갈 것인지, 그리고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지수는 S&P 500이 10%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200일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200일선 이하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200일선 아래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2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계속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그재그의 어떤 주가 추이를 보일 걸로 일단 전망이 되는데요. 어떤 요소들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지가 핵심이겠죠. 사실 경기 침체 여부에 따른 주가 차별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과거의 어떤 S&P 500 지수의 통계 자료입니다. 10%딱 하락했을 때 그 이후의 주가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현재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차트라고 보이고요. 이 초록색은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향후 한 6개월,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의 핵심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는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단기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이벤트는 바로 이건데요. 4월 2일에 상호 관세 부과, 그리고 4월 15일은 바로 텍스데이. 텍스데이가 뭔지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다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뒤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경제 침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무부나 미국 상무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거죠. 이건 건강한 디톡스다. 주가가 일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어떤 조정의 어떤 일부고 건강한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뭐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거다. 우리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상당히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다만 견조한 미국 경제를 보이고 있네요. 고용지표 실업률도 4% 초반대에 머물고 있고요.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낮은 20만 초반 수준, 그리고 GDP 성장률도 1분기에 좀 삐끗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향후에 1%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 하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나오지 있지 않다. 소위 말하는 어떤 심리 지표, 소프트 데이터는 꺾이고 있지만 하드 데이터는 꺾이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하지만 변수는 이런 거죠. 앞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선다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주가가 지금 상당히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재작년에 23% 오르고 작년에도 20% 넘게 올랐죠. 2년째 50% 넘게 올랐는데 문제는 미국 가계에서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거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거의 20% 정도 투자하는 시점도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미국 가계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401k 같은 퇴직연금에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 networth, 순자산에서 주식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휘청거릴 때 타격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 그리고 소비를 줄이면 경기 침체에 빠진다. 이런 공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0% 주가가 하락할 때 시가총액이 4조 달러가 날아갔는데요. 4조 달러면은 미국 GDP의 12%를 차지합니다. GDP의 12%가 날아간 적이 과거에 13번밖에 없었어요. 다만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리세션에 진입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리세션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의 확률로 이런 GDP 어떤 하락을 가리키는 시총 감소가 있을 때는 리세션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다만 가장 핵심은 소비 동력 부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소득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비 지출의 50%를 차지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소비가 만약에 꺾이기 시작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왜냐하면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미국의 소비, 컨섬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하이인컴 어널, 고소득자가 소비를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GDP에 1%포인트가량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에코노미스트인 잔디의 에코노미스트도 주식시장이 지금 떨어진 거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다만 주식시장이 10% 떨어진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면 아무런 해가 없을 수 없다. 다만 이 주식시장이 1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의 어떤 지갑을 닫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고 시장이 탈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 지수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주가 지수가 바로 경기 침체와 커다란 연관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텍스데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4월 15일이 텍스데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4월에 거의 모든 텍스를 내요. 개인 소득자들이 개인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죠. 주식 양도소득세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시 불이익이 있고요. 비트코인 어떡하냐? 비트코인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4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2024년 작년 주가가 20% 넘게 올랐죠. 비트코인도 11월 미국 트럼프 선거를 앞두고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도 엄청나게 올랐죠. 이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4월 15일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최대 37%를 납부해야 되고요. 1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더라도 20%. 내가 10만 달러의 수익이 났으면 2만 달러 정도를 현금화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S&P 500 지수의 평균 수준을 본다면 이 4월 15일 텍스데이를 앞두고 주가가 이렇게 단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테스트, 미국 텍스 시즌을 앞두고 유동성 테스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페드에서 유동성 긴축을 좀 완화하는 어떤 그런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좀 숨통을 주었는데요. 사실은 4월 15일에 다시 한번 유동성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은행 예금을 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금 인출뿐만 아니라 예금이 부족하다면 주식도 팔고 비트코인 팔고 뭐라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어떤 예금 수준이 낮아지고 그리고 주식과 같은 어떤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빨려 나가는 거죠. 블랙홀 같처럼 빠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유동성의 어떤 위기가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올해와 상당히 비슷한 게 사실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2024년에 왜 비슷했냐면 이게 2024년 4월의 차트인데요. 이 전년도인 2023년에 주가가 23%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준의 텍스가 납부된 기록적인 날입니다. 이 날을 앞두고 무려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엔 특이하게 공휴일 때문에 4월 18일 텍스데이였는데 텍스데이가 지나자마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올해도 유사한 어떤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종합하자면 일단은 4월 2일까지는 상호관세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4월 15일 텍스데이 영향으로 3월 말부터 특히 4월 중순이 다가올수록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현 주가에서는 추가 하락 시에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효과,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의 효과 때문에 경제 침체 우려가 높아진다. 다만 역설적으로 경제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 트럼프 푸시 부활할 전망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관세의 어떤 조정 또는 주가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주가의 좀 부양을 좀 꾀할 수 있는 그런 트럼프 푸시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제 지표가 만약에 추가로 악화한다 이렇다면 연준의 6월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페드 푸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텍스데이를 앞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주식을 매도해서 주가 약세를 보일 때가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가장 좋은 주가의 진입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경제 침체가 오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침체가 만약에 오게 되면 10% 하락해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경제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4월부터는 주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엔트리 포인트, 주가 진입 구간이 4월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구간인 거죠. 여기서 저점을 다시 형성할 때 사서 쭉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뭐 누구나 예상해 볼 수는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상을 통해서 주가 수익률을 좀 높여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변동성이 지속되고요. 현 주가에서 추가로 하락 시에는 무역거래에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급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역설적으로 미국 정부 트럼프의 주가 개입 효과, 관세에 대한 축소나 구두 개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트럼프 푸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디레귤레이션 그리고 법인세 감소 등 경기 부양 정책이 아주 가시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4월 15일에 텍스데이를 앞두고 3월 말부터는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주가가 조정 시 특히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